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분 수학의 권수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열의 합에 관한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이제 대단원 마무리하기 문제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책이 지금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까지 하면 모두 끝나게 돼요. 자, 마무리를 잘 해서 시험 대비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주어진 수열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인데 A12, 16이고 A25가 91이에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5-A3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쵸? 자,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A5-A3입니다. 자, A5에서 A3를 빼내면 2D가 되겠죠. 그쵸?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A3로부터 A5까지는 어떻게 D 공차를 2번 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A5를 일반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A5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A5는 그죠? A1 플러스 4D, A3는 A1 플러스 2D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빼내면 우리가 값이 2D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A3로부터 A5까지 가려면 공차를 2번 더한 거니까 A5 빼기 A3는 2D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그쵸? A25와 A10이 있어요. 자, A25에서 A10을 빼면 우리는 이 값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나요? 얘는 91 마이너스 16, 즉 얼마? 75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위에와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A25에서 A10을 빼놓으면 공차가 얼만큼이에요? 그쵸? 얘는 15D만큼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A10으로부터 A25까지 가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한 거기 때문에 15번 공차를 더한 거기 때문에 그 차가 15D다 라고 쓸 수도 있고, 뭐 좀 복잡하게 생각하면 A25는 A1 플러스 24D, A10은 A1 플러스 9D. 그러니까 좌변, 우변, 변변 빼면 A25에서 A10을 뺐을 때 얼마? 15D.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즉 15D가 얼마는 거예요? 75라는 겁니다. 따라서 15D가 75니까 D는 얼마예요? 공차는 5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차 두 개 값은 얼마라고요? 10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면 제4항이 7이래요. 그죠? A4가 7, 제11항이 21, A11이 21이랍니다. 그런 어떤 수,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20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 복습 한번 해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이요. 등차 수열의 합 대신 첫째 항이 A1, 공차가 D 이랬을 때예요. 그쵸? 자, n번째까지의 항 SN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첫 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 번째 항, 얘는 n까지 합이니까 AN이 되겠죠. 그쵸?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AN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번째 항은,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n-1번 공차를 더한 걸로 쓸 수 있으니까 AN 대신에 A1 플러스 n-1D를 쓰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또 얘는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누기 2.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결국에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첫 번째 항과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맨 마지막 번째 항을 알고 있으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면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S20을 구하는 거예요. S20.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지금 20 곱하기 A1 플러스 A20 나누기 2 이렇게 구하거나, 또는 20 곱하기 2A1 플러스 19D
나누기 2 이렇게 구하는 건데 뭐 사실 두 가지 방법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A 20번째를 구하려고 하면 위에 주어진 정보에서 공차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공차를 찾을 거면 그냥 공차를 이용한 방법을 씁시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래 거 두 번째 요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공차만 구하면 돼요. 공차를 첫 번째 다 구해야 되네요. 그죠? 자, 가만 보면 우리가 다음을 알 수 있죠. A11에서 A4를 빼면 그죠? 얘는 공차가 얼만큼이에요? 네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가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11 빼기 4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아니면 A11이 A1 플러스 10D고 A4가 A1 플러스 3D니까 뭐 이렇게 계산해서 7D 써도 되지만 뭐 그냥 우리는 11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빼는 거 11 빼기 4에서 7D라고 써도 되죠. 그쵸? 이 값이 얼마예요? 얘가 21 빼기 7이죠.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입니까? 공차가 2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 구했습니다. 공차 구했습니다. 그럼 뭐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알면 되죠? 자,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A4로부터 구할 수 있겠죠. A7로, A11로도 구할 수 있겠지만 A4는 A1 플러스 공차 3D. 근데 A1 플러스 아까 공차 구했잖아요. 2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3D가 6이겠죠. 근데 A4가 얼마였어요? 값이요? 7이네요. 따라서 A1이 얼마예요? A1은 1인 걸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막 다 일일이 쓰다 보니까 계산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필요한 내용만 후딱후딱 쓰면은 그죠? 그렇게 시기 길진 않을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다 집어 넣겠습니다. 자,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20 곱하기 2 곱하기 A1이 얼마죠? 1 플러스 19 곱하기 공차가 얼마예요? 2 나누기 2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약분할게요. 2랑 20을 약분해서 10 곱하기 2 플러스 38인가요? 그렇죠. 따라서 40 곱하기 10이니까 400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인가요? 정답 4번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등차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거죠. 등차수열의 합. 여러분들은 여기 등차수열의 합 공식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이런 유형은 이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긴 한데 첫 번째 항이 3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래요. 그죠? 자, 첫 번째 항이 31, A1이 31.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랬을 때 n번째까지 항을 SN이라고 하면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최대값.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S1, 뭐 S2, S3 이렇게 했을 때 S1은 첫 번째까지 항이 합이고 두 번째까지 합, 세 번째 항까지 합인데 계속 이렇게 커져 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커져 갈까요? 항을 계속 더하니까 커지는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얘는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A2는 26이고 A3는 21, A4는 16, A5는 11, A6는 얼마? 6, A7은 1, A8이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S1보다는 S2가 커요. 왜? S1은 31이고 S2는 31 더하기 26이니까요. S2보다 S3가 큽니다. 왜? S2는 31 더하기 26이고 S3는 31 더하기 26 더하기 21이니까 그래요. 근데 무조건 계속해서 커져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여기까지는 맞아요. S7까지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게 맞습니다. 왜? 지금 더하는 숫자들이 다 양수니까 S7까지는 계속 더하면 커지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S7과 S8을 비교해보면 S7보다 S8이 클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S8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S8은 마이너스 4를 더해야 되잖아요. S7에다가. 그러니까 S7이 S8보다 커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뭘 찾으라는 문제냐면 계속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음수를 더할 때보다부터는 작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양수를 더하는 곳 S7이 최대값이 될 거란 말이죠. 다행히 이 문제는 음수가 나오는 항이 8번째 항으로 비교적 앞쪽에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뭐 써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항상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항이 눈에 보이게끔 가까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얘의 일반항을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AN은
A1 플러스 n-1 D인데 A1이 31이고요. 그쵸? n-1 D가 얼마죠? D가 마이너스 5니까 얘 일반항은 마이너스 5n 플러스 36일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구해서 일반항이 이러했을 때 아까 더해서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더하라고 했죠? 항이 양수일 때까지만 더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가 양수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최대의 n 값을 찾아야겠죠. 몇 번째가 최대의 양수일 것인가. 얘를 계산하면 어때요? 얘는 36이 5n보다 큰 거니까 5n이 30보다 작은 n 얼마죠? n이 7이네요. 7 최대 n은. 그렇죠? n이 7이에요. 7. 그래서 최대값은 뭘 구하는 거예요? S7을 구한다는 거예요. S7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이렇게 나열해서 찾아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얘가 지금 항이 7번째 항까지만 더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찾아서 그렇지 얘가 뭐 100번째 항, 뭐 200번째 항 이러면 손으로 풀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계산하면 돼요.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하죠? 첫 번째 항 31, 마지막 항 1, 항의 개수 7개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7 곱하기 32 나누기 6, 2니까 16 얼마요? 6, 7, 42, 1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값이 1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가만 보면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그죠? A1 곱하기 A3 곱하기 A8이 27이래요. 그랬을 때 A4를 구하라는 게 문제죠. 자, 가만 보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요. 뭐 첫 번째 항을 얘를 A1이라고 하고 그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어떻게 n-1번 곱했던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항은 한 번 곱하면 되고 공비를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1 곱하기 A3 곱하기 A8이 27인데 자, A3는요. A1 곱하기 R의 제곱을 쓸 수 있고요. A8은 A1 곱하기 R의 7제곱을 쓸 수 있겠죠. 얘를 지수법칙에서 A1의 세제곱 곱하기 R의 9제곱을 쓸 수 있겠네요. 즉 얘가 27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A4예요. A4. A4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A1 곱하기 R 세제곱이죠. 자, 이 값을 어디서 여기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A1 곱하기 R의 세제곱 전체의 세제곱이니까요. 그죠? 이게 27. 27은 3의 세제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등장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누구? A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바로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 알았나요? 이 값이 얼마? 3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4가 얼마예요? 3이에요. 자,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는가 하니 바로 요걸 물어보는 거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더라.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일단 등비수열이에요. 그쵸? 등비수열인데 가만 보니까 첫 번째 항이 A1이 아니네요. 첫 번째 항은 바로 2예요. 2. 그쵸? 그리고 마지막 번째 항이 32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항번호를 괜히 이렇게 두 번째 항에다가 A1을 써놔갖고 헷갈려요. 그쵸? 얘를 그냥 다른 수열로 바꿉시다. 얘는 B1, 얘를 B2 이렇게 할게요. 그죠? 그러면 A8이 B9가 되겠네요. 32는 B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항번호가 괜히 밑에 A1이 첫 번째 항처럼 보이는데 이 수열에서는 두 번째 항이니까요. 자, 가만 보면 지금 보면 그죠? B10은 B1에다가 얼마? 공비 R을 9번 곱한 거예요. 맞아요? 등비수열이니까요.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그죠? 공비를 몇 번? 9번 곱하면 되겠죠? 근데 B10이 32고요. B1이 2고요. R의 9제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16 이꼴 R 9제곱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로그 2의 A3? A3는 뭔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예로 따지면 얘는 B4예요. 그죠? B4요. B4는 B1에다가 R 몇 번 곱한 거예요? R 3번 곱하는 거예요. B1이 얼마였죠? 2였어요. 그쵸? 3 로그 2에 2 곱하기 R3요. 나는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R3만 알면 되는 거네요. R3만. R3? R 세제곱이요? 죄송합니다. R 세제곱이요. R 세제곱을 어떻게 알까 했더니 여기서 구할 수 있네요. R 세제곱은 R의 9제곱이 16이니까 R 세제곱을 구하려면 얘는 R9에다가 얼마? 3분의 1승 하면 되잖아요. 즉 16에다가 두고 3분의 1승 하면 이게 바로 얼마예요? R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로그 2에 2 곱하기 16의 3분의 1승.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렵지 않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3 곱하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로그 2에 2 곱하기 16은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이니까 4의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씁시다. 2의 3분의 4. 자, 그럼 얘는 3 로그 2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지금 2의 1승 곱하기 2의 3분의 4승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3분의 7승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게 3분의 7승. 그러면 어떻게 요거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요렇게. 그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3분의 7의 로그 2의 2. 로그 2의 2가 얼만데요? 1이잖아요. 1. 따라서 3분의 7승 곱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 얼마? 7.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자, 보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선 얘를 갖다 구분할해서 가운데 있는 거 뺀대요. 그럼 보세요. 남은 건 얼마라는 거예요? 원래 요렇게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에서 9등분 해가지고 한 개 빼면 8개가 남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얘를 제일 첫 시항에서는 넓이가 9였는데 그죠? 9였는데 이거를 9등분해서 한 개 뺀 거 9등분한 거 중에 8개 남은 거겠죠? 요만큼 남겠죠. 색칠된 부분 얼만큼? 8.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A1이 얼마라는 거예요? A1이 8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A2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A2는 이 같은 시행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다시 구분할해서 그 중에 한 개 빼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할한 것 중에 8개가 남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2는 A1으로부터 구분할해서 8개 남긴다고요. 그죠? 아하, 그러면 이 같은 시행을 계속한다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AN번째로부터 구분할해서 8개 남긴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무슨 수열? 얘는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 등비수열. 이전 항으로부터 어떻게 9분의 8씩 곱해서 만든 수열이니까 이 녀석이 공비가 되겠죠. 첫 번째 항이 8이고 공비가 9분의 8인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12번째 시행이에요. A12를 구하는 거죠. A12는 A1으로부터 공비 9분의 8이죠. 얘를 갖다가 몇 번? 12번째니까 11번 곱한다는 거예요. 그죠? 계산해 봅시다. A1이 얼마예요? 8 곱하기 9분의 8의 11승. 그죠? 그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9의 11승 분의 8의 12승이 되겠네요. 정답이 몇 번에 있나요? 9의 11승 곱하기 8의 12승. 여기 있네요. 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면 숫자 3개 나오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뭘 물어보면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얘는 지금 요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와 요 세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등차 중앙이라는 게 뭐죠?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가운데 있는 놈, 그죠? 가운데 있는 녀석이 양쪽에 있는 녀석의 뭘 이룬다는 거예요? 평균, 산수 평균을 이룬다는 거고, 등비 중앙은요? 등비 중앙은 가운데 있는 녀석, 요게 양쪽에 있는 A에 뭘 이룬다는 거예요? 기하 평균을 이룬다는 거죠. 그죠? 근데 루트가 우리는 불편하니까 그냥 가운데 있는 놈 제곱이 양쪽에 있는 놈 두 개의 곱과 같다 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또 얘도 마찬가지로 뭐 가운데 있는 놈 두 배가 양쪽에 있는 놈의 합의가 같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근데 뭘 우리는 이렇게 씁시다. 자, 요거 가지고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갖고 뭘 계산하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는 게 문제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얘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얘는 가보면 아까 여기서 a 플러스 b가 10이니까 그죠?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이 ab를 뺀다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가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가 얼마니까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가 얼마예요? ab가 4의 제곱 16인 걸 알 수 있네요. 즉 100 마이너스 32가 돼서 얼마? 68이 정답임을 알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문제 7번은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에 관한 얘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고 있기 바랍니다. 자, 문제 8번은요. 등비 수열에 관한 얘기네요.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공비가 얼마래요? 공비가 2고요. 그죠? AN이 400이래요. 자, 이때 N항까지 합이 750이래요. SN이 750이랍니다. 그죠? 이때 N을 구하래요. 자, 일단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궁금하겠네요. 여러분들, 등비 수열의 합. 자, 등비 수열의 합. 자, 첫 번째 항이 A1이고 공비가 BR일 때예요. 그죠? 자, 이때 SN은 어떻게 구하죠? 얘는 R-1 분의 그죠? A1 곱하기 R의 N-1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써봅시다. SN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A1 곱하기 R의 N-1 빼기 R-1이에요. 그쵸? 자, 근데 R이 2니까요. 그죠? 근데 가보면 지금 주어지는 게 지금 A1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녀석을 A1을 알 길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n번째 항까지 합이 400이라는 것과 공비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전개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있냐면 A1 R의 N 마이너스 A1 나누기 R-3죠. 자, 여러분들 가만 보면 얘가 뭘 의미할까요? 얘가요, A1 곱하기 R의 N, 얘가 바로 뭐냐면 얘가 AN 플러스 1이죠. 뭐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AN은 A1 곱하기 R의 N-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n번째 항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했다는 거예요. 이 녀석은요. 그죠? AN 곱하기 R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SN이 얼마라고 했어요? SN이 752라고 얘기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R이 2니까요. 2-1 분의, 그죠? 요걸 자세히 해석해야 돼요. 요 녀석. 지금 n번째 항에다가 뭐를?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겁니다. n번째 항이 400이었고 공비가 2니까 400 곱하기 2라는 거예요. 거기서 A1을 뺐다는 거죠. 즉 다시 쓰면 750 이꼴 800 마이너스 A1. 즉 A1 찾았네요. A1 얼마? 50이네요. 50. A1은 50. 자, 근데 여기서 AN은 A1 곱하기 R의 N-1인데 그죠? A1이 50이고요.
공비가 2예요. 2에 n-1이고요. n이 얼마라고, n번째항이 얼마라고 했죠? 400. 즉 8이 2에 n-1이죠. 얼마요? n이. n 값이 얼마? n이 4인 걸 알 수 있겠네요. 2에 4-1승이니까 2에 3승, 그죠? 자, 그래서 n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n이 4인 걸 알 수 있네요. 이 문제는 보통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와가지고 합이 주어졌을 때, 그죠? n번째 항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는데,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좀 독특한 문제니까 또 한번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9번 문제는 지금 시그마의 성질을 묻는 문제인데, 가만 보면 좀 독특하죠, 여러분들. 보면 첫 번째 항이 10이고 20번째 항이 30인데 여기를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항부터 19번째 항까지 더하는데 AK가 아니라 AK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나열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K가 1 넣으면 A2, 2 넣으면 A3 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 지금 19 넣으면 A20까지를 더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뺍니다. 빼요. 누구를? 이 녀석을 빼죠. 얘가 바로 뭐냐면, K 값에다 2 집어넣으면 어때요? 2 집어넣으면 얘는 A1, A2 해서 어디까지? A19까지 빼내요. 아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통된 부분이 어디냐면 A2부터예요. A2는 빠지고요. A3도 빠지겠죠. A19까지 빠지면 남는 건 뭐예요? A20과 A1만 남네요. 따라서 A20-A1을 구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얼마? 30-10 해서 20이 되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시그마를 이용할 때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수열의 지금 번호 첨자 이 부분을 잘 보고 눈여겨보고, 그죠? 그냥 무작정 그냥 뭐 1부터 19까지 더한다고 해서 첫 번째 항부터 19한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은 수열의 번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겠죠. 자, 10번 보면 수열이 귀납적 정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합이 n이래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ak죠. 자, 얘를 나열하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 A19 플러스 A20까지예요. 근데 지금 얘를 사용할 방법을 잘 모르겠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합이 n이라는 거죠. 연속한 두 수열의 합은 앞에 위치한 녀석의 항 번호와 그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한 걸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묶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묶으면 연속한 두 녀석의 합은 앞에 있는 항 번호와 같다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 1. 이 값이 얼마? 3. 이렇게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묶이면 이 둘의 값은 앞쪽에 있는 녀석의 합, 앞쪽에 있는 녀석의 항 번호. 아하,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1, 3, 5, 7, 9, 11, 13, 15, 17, 19와 같이 20 미만의 홀수의 합과 같네요. 그죠? 수열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등차 수열이잖아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죠? 첫 번째 항이 얼마고, 첫 번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19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죠? 그럼 1 플러스 19 곱하기 항 개수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렇죠? 곱하기 10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글씨를 다시 잘 쓰겠습니다. 등차 수열인 거 알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항 1, 마지막 항 19 곱하기 항 번호 10개 나누기 2. 따라서 약분하면 5 곱하기 20해서 10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열 대단원 종합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남은 문제 1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문제를 해결해 볼 테니까 문제 꼭 풀어서 수업에 참여하기 바랍니다.